오늘은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30%의 안전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출시된 다양한 채권원합형 ETF들의 실제 구조를 파헤쳐보고 각 상품이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상품은 S&P 500 주식과 초단기 미국채를 혼합한 구조의 플러스 미국 S&P 500 미국 채혼합 50 액티브 ETF입니다. 이 상품은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IVV나 VO 같은 기존의 대표적인 S&P 500 ETF들을 편입해 재간접으로 노출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채권 자산은 장기채가 아닌 사실상 현금에 가까운 초단기 미국채로 구성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완충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채권형 ETF 대비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는 굳이 주식을 50%만 가져갈 이유가 없어 매력이 떨어지며 긴 대세 상승장에서는 절반의 초단기채가 오히려 전체 수익률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품은 코덱스 코리아 배당성장 채권원합으로 국내 배당성장주 30%와 3년 만기 국고채 70%를 결합한 포트폴리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며 앞으로도 배당을 늘려갈 여력이 있는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추종합니다. 여기에 듀레이션이 짧은 3년물 국고채를 70% 비중으로 매칭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등락폭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상품을 장기 적립식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은퇴가 가까워져서 내 자산의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고 싶은 투자자나 IRP 및 DC형 계좌의 안전자산 30% 룰을 채우려는 분들에게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투자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길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이 30%로 낮아 장기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분석할 구조는 미국 대형주 30%, 국내 채권 55%, 그리고 금 15%로 이루어진 3분할 자산 배분 상품입니다.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의 포트폴리오는 경제 성장에 베팅하는 주식, 주가 하락 시 방어력을 제공하는 채권,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일반 채권 혼합 ETF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금이 방어 역할을 해주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올웨더형 자산 배분 ETF는 매월 꾸준히 자금을 투입하는 장기 적립식 연금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자산군이 시장을 주도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알아서 비율을 맞춰 분산해주기 때문에 경기 국면에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S&P 500 100% 투자와 비교하면 기대 수익률은 낮겠지만 주식시장 폭락기나 장기 횡보 구간에서 계좌의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코어형 채권혼합 상품 3가지의 총 수익률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3% 내외로 하락했고 1년 기준으로는 10%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6개월,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플러스 미국 S&P 500 채권혼합이었으며 나머지 두 상품도 준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성장형 상품은 나스닥 주식 약 50%와 채권 약 50%를 혼합한 구조입니다.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채권혼합 50 액티브는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의 액티브 운영 방식이 적용된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비교지수인 나스닥 100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용사가 시장 전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비중을 조절하여 알파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즉, 패시브 투자의 한계를 넘어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시장 내에서 분류해 본다면 퇴직연금에서 허용되는 안전자산 중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채권혼합 ETF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기술주의 강력한 성장을 믿으면서도 단순한 지수 추종보다는 전문가의 액티브한 시장 대응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DC형이나 IRP 계좌의 안전자산 30%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장주에 노출되고 싶은 분들에게 훌륭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 50%를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각각 25%씩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50%를 채권으로 채운 파격적인 구조의 ETF입니다.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원합 50은 일반적인 혼합형 상품들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과 달리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두 기업의 비중을 몰아주어 반도체 랠리가 올 때 폭발적인 성과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채권 역시 만기 1년 안팎의 단기 국고채와 통한채를 사용하여 금리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종목 집중은 D램 가격 상승과 HBM 수요 확대에 따른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이 맞물릴 때 최고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산업 사이클이 둔화될 경우 두 종목이 동시에 부진에 빠지면서 포트폴리오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일부 포기한 만큼 투자자는 일반적인 채권원합 ETF보다 훨씬 높은 종목 집중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성장형 채권원합 상품 두 가지의 총 수익률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3% 내외로 하락했고 1년 기준으로는 20%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라이즈 상품의 경우 비교적 최근 상장되어 1년 데이터가 없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한 성과를 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퇴직연금이나 IRP에서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는 안전자산 30%를 단순히 예금이나 채권으로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내 단기 국고채 비중이 높은 코덱스 코리아 배당 성장 채권원합이 적합하고 여러 자산군에 분산하면서 꾸준한 장기 성과를 추구한다면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 영역에서도 주식의 장기 성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플러스 미국 S&P 500 미국 채원합 50 액티브나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채권원합 50 액티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강하게 믿는 투자자라면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원합 50처럼 보다 공격적인 선택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느냐가 아니라 내 전체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30%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정성을 높이는 방어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장 자산의 비중을 높일 것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ETF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